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국내에서 모든 서사를 정복한 불꽃야구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일본으로 향하는지 그 결정의 본질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불꽃야구의 일본행은 단순한 예능의 이동이나 시청률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이미 국내 무대에서 모든 이야기를 완성한 승자의 숙명이 만들어낸 필연적 확장이었습니다. 불꽃야구는 아마추어 야구 콘텐츠 중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잡으며 감동적인 역전승, 노장의 투혼, 새로운 스타의 등장까지 한국 야구 예능이 보여줄 수 있는 거의 모든 드라마를 이미 한 번씩 완성해냈습니다. 여기까지 축적된 서사는 기존 예능의 틀을 넘어서 하나의 세계관처럼 작동하고 있었고, 시청자들은 그 완성도에 열광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무언가를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불꽃야구를 둘러싼 가장 큰 키워드는 바로 신선도였습니다. 단순히 출연진이 익숙해져서가 아니라 국내 무대에서 더 이상 불꽃야구의 성장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새로운 적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정점의 그림자였습니다. 장시원 단장은 이 현상을 위기가 아닌 신호로 받아들였고, 정복자의 딜레마를 해결할 유일한 무대가 국내가 아닌 국외라는 점을 누구보다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단순히 한 나라가 아니라 고교 야구 신화부터 실전 중심의 투수 육성 시스템까지 서사적 확장이 가능한 거대한 무대였고, 불꽃야구가 다시 긴장감을 얻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환경이었습니다. 특히 일본 투수 스카우트라는 전략적 명분은 시청자들에게 자연스러운 흐름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한일전이라는 궁극의 서사를 조심스럽게 열어두는 기막힌 수였고, 이는 기존 국내 서사를 반복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경쟁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명확한 해답이었습니다. 결국 불꽃야구의 일본행은 도피도 아니고 위기 대응도 아닙니다. 이미 모든 국내 서사를 끝까지 실행해낸 승자가 다음 세계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전략적인 한 걸음이었습니다. 이 출발점에서 우리는 불꽃야구가 보여주려는 다음 이야기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꽃야구가 일본이라는 거대한 무대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지역에 진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국내에서 이미 모든 드라마를 완성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서사적 필연성이 존재했고, 그 필연성은 자연스럽게 일본으로 향하는 하나의 결론이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커뮤니티에서 거론되는 신선도 하락이라는 표현은 표면적으로는 익숙함에서 비롯된 피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복자가 마주하는 구조적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불꽃야구가 지금까지 보여준 스토리는 감정의 폭과 완성도가 높은 드라마의 연속이었고, 이는 결국 익숙함이라는 그림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익숙함은 실패의 징조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국내 무대에서 이미 최고점을 찍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국내 야구 콘텐츠는 불꽃야구가 등장한 순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소비되기 시작했고, 시청자들은 더 강한 긴장감과 새로운 스토리적 자극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장시원 단장은 이러한 변화를 정확하게 읽어냈고, 위기를 관리하는 방법 대신 서사 자체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는 선택을 고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은 단순한 해외 무대가 아니라 이야기의 밀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본 야구는 냉정한 승부, 촘촘한 디테일, 고교 야구 신화까지 결합된 독특한 결을 가지고 있어 기존 국내 서사와 전혀 다른 방향의 긴장감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투수 스카우트라는 움직임은 한일전이라는 대서사를 자연스럽게 향하게 만드는 전초전의 성격을 띠고 있었고, 이것은 시청자가 먼저 상황을 해석하게 만드는 구조적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시청자가 직접 일본과 한번 붙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꺼내게 만드는 것, 이것이 장시원 단장의 가장 큰 전략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노골적인 선언이 아닌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거대한 판을 깔아가는 기획자의 설계에 가까웠습니다. 일본 고교야구의 신화는 국내와 완전히 다른 리듬을 가지고 있고, 그 속에서 성장한 투수들은 불꽃야구가 지금까지 마주했던 상대와는 차원이 다른 종류의 긴장감을 제공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불꽃야구의 일본행은 단순한 확장을 넘어 프로그램의 서사적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전환점이 됩니다. 스카우트라는 명분 아래 일본 현지에서 검증된 투수가 등장하면 그 자체로 시청자들은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본 팀과 한번 승부를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순간 서사는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이 흐름은 불꽃야구가 국내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뛰어넘어 새로운 서사적 단계로 이동했다는 신호이며 시청자는 이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일본 무대는 한국과 다른 정서적 긴장감과 경쟁 구조를 제공하며 이는 불꽃야구가 가진 서사의 텐션을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요소가 됩니다. 결국 불꽃야구의 일본행은 콘텐츠 확장이 아니라 세계관의 확장이며 그 시작점은 스카우트라는 조용한 명분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선택은 불꽃야구가 기존 시청률 구조에 매달리지 않고 새로운 서사적 미래를 설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장시원 단장은 일본이라는 무대를 통해 국내에서 더 이상 충족할 수 없는 서사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 과정에서 시청자들이 직접 서사의 흐름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수행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불꽃야구가 단순한 예능을 넘어 하나의 세계관을 구축하는 콘텐츠로 자리 잡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불꽃야구가 일본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가장 결정적이었던 순간은 스카우트라는 이름 아래 펼쳐진 장시원 단장의 전략적 설계였습니다. 그는 일본 투수 영입을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니라 거대한 서사를 위한 빌드업 단계로 활용했고 시청자들은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며 한일전이라는 단어를 스스로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꽃야구는 직접적으로 일본과의 대결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성근 감독이라는 상징적인 인물을 일본 탐색의 최전선에 세우며 서사의 분위기를 완전히 전환시켰습니다. 야구의 신이라 불리는 김성근 감독이 일본으로 떠난다는 단 한 장면만으로도 시청자들의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큰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국인 선수 스카우트가 아니라 불꽃야구가 국제무대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장시원 단장이 이를 아무런 과장도 없이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진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스카우트라는 명분은 시청자들이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 충분한 자연스러운 이유였고 그 안에는 훨씬 더 큰 전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일본 투수가 영입되면 자연스럽게 일본 팀을 언급하게 되고 그 언급은 다시 한일전이라는 키워드로 이어집니다. 이 흐름은 억지스럽거나 인위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청자 스스로 결론에 도달하도록 만드는 구조였고 이 지점이 바로 기획력의 진짜 차이입니다. 장시원 단장은 시청자를 설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청자가 먼저 말하게 만드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일본 투수가 온 이상 일본 팀과도 한번 부딪혀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커뮤니티에서 먼저 터져나왔고 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예능 전체의 긴장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이 전략은 불꽃야구가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서사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콘텐츠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서사 기반 콘텐츠는 시청자의 감정이 스스로 확장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불꽃야구는 바로 그 구조를 완벽하게 활용했습니다. 일본 투수 한 명이 만들어낸 파장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프로그램의 서사 방향을 전환시키는 촉매제가 되었고 국내에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새로운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일본 야구 특유의 냉정하고 절제된 플레이 스타일은 기존 불꽃야구에서 보기 어려웠던 새로운 경쟁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 변화는 불꽃야구가 지금까지 구축한 국내 서사에 새로운 층위를 더하며 프로그램 전체의 완성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행은 단순한 전력 강화나 예능적 흥행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서사적 확장을 위한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장시원 단장은 이 모든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고 일본이라는 무대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드라마를 만들어낼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제 스카우트는 시작일 뿐이고 그 뒤에는 훨씬 더 큰 무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시청자 모두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불꽃야구의 스카우트 전략은 단순한 선수 영입이 아니라 한일전이라는 거대한 서사의 문을 여는 열쇠였고 이는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완전히 뒤바꾼 결정적 순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불꽃야구가 일본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팬들의 반응이 자연스럽게 서사의 일부가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커뮤니티 곳곳에서 일본 고교 야구팀과 붙어보자는 제안이 쏟아졌고 이는 단순한 농담이나 밈의 수준을 넘어 진짜 기대감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이 원하는 상대는 이제 더 이상 국내 팀이 아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모든 서사가 소모된 상태였고 불꽃야구가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긴장감은 국경 밖에서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흐름을 가장 먼저 감지한 인물이 바로 장시원 단장이었습니다. 그는 팬들의 갈증을 단순히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기획 단계에 반영하며
콘텐츠가 시청자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스카우트라는 한 걸음은 그 구조의 시작점이었고, 그 뒤에 이어질 한일전이라는 서사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결론이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으로 건너간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단번에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탐색이나 견학이 아니라 큰 흐름을 준비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라는 점을요. 김성근 감독의 일본 현장을 살피는 모습만으로도 팬덤은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불꽃야구가 드디어 일본팀과 맞붙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 기대감은 국내 어느 컨텐츠에서도 찾아볼 수 없던 독특한 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한쪽에서는 폐지 논란을 걱정하며 내부 문제로 소모되고 있는 반면 불꽃야구는 같은 시점에 글로벌 이벤트를 조용히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비는 두 콘텐츠의 본질적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하나는 위기를 핑계로 사용하며 기존 서사 안에서 정체되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위기를 다음 무대로 넘어가기 위한 명분으로 활용했습니다. 불꽃야구가 일본으로 건너간 이유는 시청률이 아니라 서사의 확장이었습니다. 일본 무대는 단순히 새로운 환경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의 긴장감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야구는 기술적 디테일과 높은 집중도로 유명하며 그 속에서 나온 투수들은 국내에서 보기 어려운 유형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대결은 불꽃야구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경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고교 야구 특유의 서사는 프로그램에 또 다른 층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승부의식이 강한 선수들, 매 경기 전력을 다하는 스타일, 그리고 고교 무대에서 만들어지는 진짜 드라마는 불꽃야구의 새로운 긴장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장시원 단장은 바로 이 지점을 노렸습니다. 국내에서는 반복되는 패턴이 더 이상 긴장감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일본은 그 정체감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행은 완벽하게 계산된 선택이었으며 단순히 시즌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세계관을 재편하는 핵심 카드였습니다. 불꽃야구는 이 선택을 통해 국내 예능의 한계를 뛰어넘고 새로운 형태의 국제적 서사를 구축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지금의 불꽃야구는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한 흐름을 향해 가고 있으며 이 흐름은 결국 시청자가 직접 원한 방향성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불꽃야구와 최강야구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린 이유는 단순한 시청률 차이가 아니라 위기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최강야구는 0.9라는 숫자 앞에서 방어적인 판단을 내리며 내부 문제와 책임 공방에 집중했고, 그 과정에서 서사의 확장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했습니다. 반면 불꽃야구는 같은 시점에 일본이라는 무대를 준비하며 위기를 확장의 계기로 전환시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선택은 콘텐츠가 어떻게 미래를 설계하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기준이 되었고, 시청자들은 두 프로그램 사이의 방향성 차이를 정확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불꽃야구는 국내에서 이미 모든 서사를 완성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세계관적 관점을 유지했고, 그 세계관은 점점 더 큰 스케일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한일전이라는 서사는 단순히 이벤트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보여주는 근본적 증거였습니다. 일본 투수 스카우트라는 단편적 사건조차 장기적 서사 구조의 일부였고, 장시원 단장은 이를 명확한 로드맵 속에서 활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팬덤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부시돌즈의 요청과 기대는 단순한 댓글을 넘어서 콘텐츠 방향성에 실질적 영향을 주었고, 이는 불꽃야구가 시청자와 함께 움직이는 콘텐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팬들이 원하는 상대가 강해지면 콘텐츠가 향해야 할 무대도 그에 맞춰 커져야 한다는 암묵적 흐름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일본행은 그 요구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특히 일본 무대에서 마주할 새로운 경쟁 구조는 국내에서는 더 이상 얻을 수 없는 긴장감과 예측 불가능성을 제공했습니다. 이 요소는 예능의 재미를 넘어서 스포츠 서사의 본질적 매력을 강화하는 핵심이 되었고, 불꽃야구는 이를 활용해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최강야구는 내부 갈등과 법적 논란 속에서 콘텐츠의 방향성을 잃어버렸고, 결국 시청자에게 보여줄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 대비는 단순한 시청률 그래프가 아니라 두 프로그램의 생존 방식 자체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불꽃야구는 위기를 자산으로 바꾸고 서사를 확장하며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는 콘텐츠가 되었고, 최강야구는 기존 서사에 머무르며 한계를 반복하는 콘텐츠로 남았습니다.
결국 승자의 선택은 일본이었고, 이 선택은 불꽃야구가 국내 예능의 틀을 넘어 세계관을 다시 쓰겠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모든 흐름은 명확합니다. 한쪽은 폐지를 고민하는 콘텐츠이고, 다른 한쪽은 글로벌 확장을 준비하는 콘텐츠입니다. 시청자들이 어느 쪽에 마음을 기울일지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불꽃야구는 이번 일본행으로 재미와 긴장감 두 가지를 모두 잡았고, 이 선택은 앞으로의 시즌에서 더 큰 파동을 만들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불꽃야구가 단순한 예능을 넘어 하나의 확장 가능한 세계관을 가진 콘텐츠로 성장하고 있다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변화의 순간을 함께 목격하고 있습니다.